문제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민심 레이더입니다. 6.3 지방선거 앞두고 민심의 레이더를 켜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용감한 남자 두 분 그리고 윤희용 대표님 함께 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남자 두 분이라고 하는 게 진영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용감한 말씀을 하시는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 계시는 두 분이란 차원에서 용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서영주 소장님 네.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왜 얼굴이 까매졌지? 요새 선거운동을 열심히 다니시느라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서영주 소장님은 네. 이게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더욱더 얼굴이 까매졌다 오늘 이렇게. 흑인소요? 새까매지고 살도 빠지고 그래야죠. 그래요. 운동할 때는. 야 오늘입니까 디데이? 그렇습니다. 두구두구. 네. 예. 8시에 발표난데. 자 우리 용감한 남자한테 좋은 기운이 팍팍 가도록 민심 레이더 같이 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에 앞서서 사실 주말 사이 가장 큰 뉴스는 저희가 오늘 세계일보 여론조사를 좀 짚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뉴스를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외교적으로 이스라엘 외교부까지 메시지를 내면서 큰 뉴스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조건 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네네. 같고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 아하. 역시 이 보수의 어떤 마음을 아니, 그대로 그게 아니고 그대로 주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외교관을 가리켜서 나라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거짓말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예. 외교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근데 대통령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외교관이죠. 사실은. 그래서 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 옳으신 말씀을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네, 그래서 그 왜 했다고 보세요? 너무 정의감에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거는 사석에서 하시고 예. 그런 말씀은 우리끼리 하는 거고. 예. 자, 우리 서영주 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베냐민 네타냐 총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품격, 국격, 예. 침략 전쟁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헌법 정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는 가장 이 마음에 와닿았던 건 역지사지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침략 공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그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납득이 되냐 그거죠. 지금 네타냐후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본인의 어떤 과오를 덮기 위해서 과한 어떤 전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도 못 말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 사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위상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계 질서와 평화 그다음에 인류에 대한 부분들의 메시지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물론 이제 외교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했다는 부분은 높게 평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네네. 예,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선거 시즌이니까 그럼 대통령의 X 메시지는 실제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윤희용 대표님은 보세요? 선거에는 윤희용 대표님? 선거에는 저는 대단히 좋은 메시지라고 봐요. 굉장히 몰입돼 있으십니다 선거에. 왜냐면 지금 당사자이시니까. 근데 왜 선거에는 이게 좋은 메시지냐면 네네. 이 국민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선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다 가지고 있고 특히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로운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K민주주의를 멈춰 실천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이스라엘의 이 침략의 행위들이 지나치다. 예. 그리고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 누구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소 외교적인 부담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 부분을 천명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윤희용 대표님. 그래서 뭐 이제 우호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서 이전에 이제 많은 대통령들이 이제 미국과 또는 이제 가까운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사실은 할 말을 하지 못하던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얘기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이제 보수층이나 이제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 사안 논란이 되게 하는 것을 기화로 인해서 예. 이제
반박이라든가 이제 결집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는 있을 텐데 다만 지금 워낙 이제 그 뭐 보수층들이 결집될 수 있는 기본 미천 자체가 사실 없는 상황이어서 아하. 이것이 선거에 악영향 줄 정도로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 정도로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예. 사실은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뭐 반죽도 모아주려고 하면은 뭐 물기도 있고 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쨌든 뉴스거리는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보수 일각에서 공세 소재가 하나 제공되었다. 뭐 그런 측면의 의미는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7시간 전에 관련된 이 폴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뉴스가 뜨겁긴 뜨거워요. 7시간 전에 올렸는데 벌써 47,000분이 투표하셨거든요. 저희 채널 특성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하다가 95%, 부적절하다 4%, 모르겠다 2%인데 들국화님은 이스라엘의 쓴소리 대통령님 아주 잘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린 사운드 7828님께서는 제국주의를 겪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 누구의 편도 아닌 인권과 정의의 당연함을 이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소수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유저 요 뒤에는 좀 긴 아이디인데요. 속은 시원하지만 실리 외교 중점에 이 대통령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보였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아마 김용남 의원님과 좀 더 가까운 의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이 멘션의 여파는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좀 부디 뭐 이란과 관련되어 있는 협상도 잘 되길 바라면서 이 정도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별도로 아까 이제 야권의 뭐라고 할까 공세 이슈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장동혁 대표의 방미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거는 야권이 뭉칠 수 있는 이슈입니까? 아이, 지금 야권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그래요? 없는 거 쳐도 없는 셈 쳐도 뭐 아무 지장이 없는 그 상황이라 정도예요? 예. 야권의 공세는 저는 전혀 뭐 그건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닌데 예.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그 국가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냐 뭐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 같으면 사실은 적대국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unacceptable하고 뭐 비난한다, 비판한다 뭐 이런 취지로 성명을 냈던데 뭐 장도혁 대표 덕분에 야당은 그냥 없는 셈 쳐도 되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뭐 야당의 공선 되지도 않아요. 그 미국은 왜 갔다고 보세요? 여기 한국에 갈 데가 없으니까 미국 가겠죠. 뭐. 그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도 열었잖아요. 장 대표 어디가? 예. 미국 가. 갈 데를 화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계속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빌드업이다. 가서 유튜브도 찍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미국의 부정선거론자. 한국에도 온 적이 있죠. 예.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데리고 갔다면서요. 가서 뭐 하겠어요.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만나고 극우 인사들과 미국 가서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를 내가 듣고 왔다. 뭐 이런 얘기나 하겠죠. 그게 목적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목적은 장도혁 대표가 사실상의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가 패배하고 나면 물러나야 될 라는 전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 비용으로 미국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면서 아마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갔는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돈 내고 갔다 올 것 같지는 않고 당 비용으로 뭐 보통 보면 그 본인 임기 말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 대표님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뭐 참모들 중에서는 이제 뭐 당대표 하셨고 이제 이후에도 또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급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 한번 가서 어쨌든 그 미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얘기하는 모습들을 연출하게 되면 어쨌든 지도자의 코스이다. 그런 부분들 이제 제가 봤을 때 권유를 받아들여서 이제 간 거라고 생각이 전통적인 문법이긴 하죠. 전통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이
지금 장동혁 대표는 한 번 더 당대표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상당히 강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오랫동안 봤을 때는 당원들이 이제 지금 강성 당원들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당원들은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정체성이 이제 맞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못지않게 강성당원이라 하더라도 당이 제대로 되게 어쨌든 역량 있는 정당으로 외부의 평가를 받아서 예. 야당과 맞대결할 수 있는 그 위상을 갖추는 것. 그걸 이제 또 당원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래서 지지율 추락하는데 정당 대표의 그 장사가 없다고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예. 하면 아무리 강성 지지층이 있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우족 감정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당 대표로 뽑아서 이 다음번 기수도 가져간다 당대표로 그런 것이 벌어지기 정말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 이걸 왜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생각 못하고 아주 가느다란 그 경우의 수 그것에 기대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쉬워요. 아, 이해하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읽기 쉬운 당대표 마음. 선거를 준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장동혁 어디가는 당대표 선거용이에요. 아, 그 유튜브 채널은 그럼요. 예, 지금 당대표 어디가 50일도 안 남은 이 지방선거에 당대표가 한가롭게 거기서 유튜브나 찍고 당대표 어디가 이런 거 만들 때가 아니거든요. 예, 오늘이 D-51일이죠. 역대 정당은요.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 이게- 홍준표 대표도 나갔다 이런 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에이,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예. 사실 저는 이제 도피성 방미라고 봐요. 도피성.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 50일 좀 안 남았는데 공천이 다 마무리 안 됐어요. 그렇죠. 그 공천도 마무리 안 됐는데 당대표가 어디를 가요? 갈 일이 있어도 안 가야 되고 그 공천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 머리에서는 공천을 감당할 만한 어떤 아, 계획이 안 나와. 회피형인가. 일단 나 떠날 테니까 예. 박덕금 위원장 다 하세요. 미국행. 아, 나 모르겠어. 나 없었으니까 여기서 정해진 공천들은 내 책임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뭐 부산도 해야 되고 왜냐면 한동훈 죽이려면 저기여기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세워야 될 거고 대구도 지금 보면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박 7일이라는 일정이 아마 박덕금 공관위원장한테 주는 시간일 겁니다. 아, 그 안에 다 정리해라. 7일에는 저기 공천 다 마무리돼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전 그 애도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예. 선거를 포기한 선포자 야당 대표를 기록한 장동혁 대표 대단하다. 야, 선포자다. 그런데도 다음 당권을 또 노린다는 것도 좀 아이, 그건 대단한 사람. 새로운 초식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드는데 지금 가기 전에 이진숙 전 위원장을 만났다라고 또 지금 TV조선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국회 공천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건넸다라고 하는 건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인 경선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그러면 그 5박 7일 비어있는 동안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5박 7일 동안 다 끝낼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은 못 끝낼 것 같은데요. 제대로 시작도 예. 안 됐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왜 대구시장 경선을 고집하느냐 아니면 무소속으로도 나가겠다 뭐 이러느냐 이제 국회의원 공천 줄게 뭐 이런 취지로는 얘기했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국회 들어와서 일해라. 근데 국회의원 공천은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지역을 얘기 안 했어.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안산 갑좀 줄 것 같아. 아니면 계양을이나. 예, 아, 개항을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진숙 전 위원장은. 그렇죠. 예. 그냥 대구를 고집하는 거죠. 그게 대구에 생기는 보궐 공천을 약속을 했으면 저렇게 안 나오겠죠. 근데 지역은 얘기 안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보수의 여전사라고 자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구에 있지 말고 수도권 와서 장렬히 전사해야지. 아하.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는 차기에 있어서 당대표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입장에서는 대구를 줄 생각 없을 거예요. 말은 그랬지. 김영남 의원 얘기했듯이 이 지역을 얘기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구 아니면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요. 당선 가능성 대구에서 발 딱 나오는 예. 순간 그 어떤 그 정치적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진숙은 대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거고 예.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진숙한테 명분을 세워서 아이 어째서 그 정도 체급 되시는데 나오셔서 싸워주십시오 해서 장렬히 전사하게 만들어서 예. 향후에 당대표를 노리는 데 있어서의 조금
치명상을 입히겠다 그런 계략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이나 공천부처조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 보입니다. 예, 근데 오늘 나온 세계일보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사실 대구시장으로서도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여타 후보들과도 오차 범위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후보와 대결했을 때 이진숙 vs를 하면 54대 37, 추경호를 vs 할 경우에는 53대 36, 주호영을 vs 했을 경우에는 53대 35인데 윤희용 대표님 오늘 결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진행된 조사 결과는 사람 면접원, 사람 조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그래도 좀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 중간층이 있는 표집되는 방식이에요. 예. 사실 대구에서 이런 조사로 진행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하.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오늘 거 눈여겨봐야 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거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예. 지금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인물들.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다른 사람이 좀 높게 나오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이 조사에서도 이진숙 위원장이 가장 높은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어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격차는 아니에요. 예.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과. 그렇지만 이제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대구에서는 상당 부분 이 가설이 두 개겠죠. 대구에 계신 분들이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사 방식의 차이가 다른 데들은 훨씬 크거든요. 예. 대구는 작은 편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ARS 조사나 사람 조사원이 한 조사나. 그러니까 대구에 계신 분들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강하신 보수층들이 충분하게 이제 존재하는 건 맞다라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땐 그것이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경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1위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고한 지지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는 걸 보여주고 본인이 어쨌든 계속 경선을 시켜달라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의견이 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이. 근데 이 결과를 다 보더라도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지금 격차를 크게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게 본선에서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진짜 대구에서 한번 뒤집어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성은 충분하죠. 가능성은 충분한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영남권을 보면 역대 선거를 보면 막판 결집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데 김부겸 후보가 워낙 대구에서 선거도 4번을 치렀었죠. 그러니까 이번이 5번째 선거인데다가 워낙 인지도도 이른바 대통령급 인지도잖아요. 대통령급 인지도. 아니 그러니까 이름 석자 물어봤을 때 10사람 중에 9사람 정도가 8, 9사람이 그 사람 알아요라고 대답하면 그게 이른바 대통령급 인지도거든요. 정치권에 그런 사람 정말 여야 통틀어서 몇 명 안 돼요. 솔직히 10명이 안 돼. 그 정도면 대권 주자급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자체 선거는 현역 단체장이 그래도 프리미엄을 갖고 뜁니다. 현재 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구는 단체장이 없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이 중도 사퇴해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플러스요인이죠. 여기 이제 조사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람 조사원이 한 거라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조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시점 한 이제 2달 정도, 2달 안쪽이긴 하지만 이 정도였다 하더라도 그 모론 무응답이라고 유보층이라고 불리는 비율이 적으면 15%. 통상 한 20%는 나오는 조사 방식인 거예요. 이제 ARS 방식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해도 한 자릿수예요. 적극적인 응대층이니까. 근데 사람 면접원 같은 경우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조사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그 모론 무응답 유보층 비율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지금 김부겸, 이진숙 하면 54대 37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하면 91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구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상당 부분 강하게 지금 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름이 적네요. 예, 상대적으로. 유보층이 적은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50을 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 그 유보층 비율도 적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의견을 빨리 정하고 그러면 이것이 변동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막판에 이제 결집은 있어서 격차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예. 그것이 이제 어떤 구도 자체를 엎을 정도의 네. 그런 이제 결집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데보다도 영남의 어떤 다른 데보다도 좀 더 수월하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대구가 김부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이 열린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대구라는 지역 자체가 보수의 심장, 보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일단 언제든지 조금 그 국민의힘에 보냈던 어떤 지지를 거둬들여서 유보층에 있는 분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우리가 뭉쳐야지. 근데 그 뭉칠 요인이 아직까지 국민의힘에는 없다. 50여일이면 선거가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긴 하죠. 그럼요. 2달.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예. 대구는 그게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기회를 줄만 하겠다라는 기미만 보여도 예. 사실상 지금 현재의 수치가 거의 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다만 저는 김부겸 전 총리, 김부겸 후보의 50%를 넘는 전체적인 대구의 지지율은 홍준표 덕이 있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의미의 홍준표 덕입니까? 그러니까 홍준표의 지지 선언? 아니 그러니까 지지 선언이라고 하진 않더라도 홍준표 이 전 대구시장께서 예. 현역 단체장은 아니지만 전 현역 단체장이 그 프리미엄을 지금 김부겸 총리한테 쏟아붓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국민의힘을 조롱하는 어떤 그 지지가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김부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납득이 되게끔 지금 어느 정도 이 명분과 논리를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지원사기를 해준단 예. 말이에요. 저는 그 정도가 50을 꾸준히 넘는 어떤 지지가 있는데 요게 계속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해줄지 그건 모르겠어. 또 국민의힘이 살짝 또 바뀌면 예. 홍준표 시장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쪽에서는 캠페인이 예. 이제 좀 초반에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제 비판, 이제 그 심판, 이제 이것을 말씀을 이제 하셨던데, 그것은 어쨌든 대구 시민들한테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이제 정서를 같이 해온 이제 가족과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인상이. 예. 근데 그것을 부정을 한다는 건 사실은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강하게 스며들게 좀 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 너무 강하게 한 것인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이번에 선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예. 평가받는 대상이 원래는 모든 선거는 정부 여당인데 여기서는 이제 야당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좁혀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평가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흐름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대구에 이제 여기에 지금 화가 나신 분들 있잖아요. 공천 등의 여러 가지들 책임을 어딘가에 향하고 싶게 하시는 예. 분들 그런 분들의 죄책감을 상당히 줄여들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격차를 상당 부분 유지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그렇게 또 캠페인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김부겸 캠프에 상당한 힌트를 주시는 우리 전문가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구도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대구만큼이나 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재보궐선거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여유있게 우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물론 오늘 나온 경남은 좀 예외이긴 합니다만은 댓글창에도 이미 우리 김용남 의원님 어디로 가냐 하남 괜찮네 용남이 형 하남 거기 괜찮네 이렇게 자꾸 하남을 김용남 의원님한테 추천할 정도예요. 원래 이게 상남자인데 하남으로 가게 좀 아하 하남 괜찮으신가요? 하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하남이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재벌이 확정된 지역이다. 장이 열려서 그런데 예 나쁘지 않아요. 추천드려요. 하남에 장 하나 먹으러 가요. 네, 이게 당장 지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이제 하남 우리 김용남 의원님 여부도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사실 부산인 것 같거든요. 부산 북구에 하정우 수석이 나오냐 그리고 오늘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북구에 집을 구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 여기가 굉장히 치열한 라인업 그리고 화려한 라인업이 나오는 곳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정우 수석 출마 가능성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하남 생각 때문에 갑자기. 하남도 갑자기 치열해졌네요. 오늘 일부러. 분석해야죠. 아니 글쎄요.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소위 빅매치라고 불리우는 지역구가 항상 나오기 마련이죠. 근데 부산 북구 갑에서 뭐 그렇게 붙는다고 해서 그걸 빅매치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하정우 수석은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첫 출마고, 그렇죠. 예. 이른바 우리가 빅매치라고 부르는 거는 정치적인 거물끼리 이렇게 한 곳에서 그 겨룰 때 빅매치라고 예. 부르는데 하정우 수석은 신인이고 아. 한동훈 전 대표를 당 대표를 살짝 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거물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아, 그래요?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인투소는 그래도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킬 수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빅매치 느낌은 좀 아닌데. 여기 하매치 여기. 아니 근데 하정우 수석은 출마를 당연히 하는 행보이긴 한데 모양새가 조금 이상해요. 아,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예. 본인에 대한 출마가 여러 언론 기사에서 다뤄지는데 적극 부인하지 않는 거로 봐서는 출마하려는 행보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아. 근데 출마를 할 사람 같으면 대통령이 결정하면 출마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 출마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지.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가 모양새가 된다. 예. 대통령에게 짐을 좀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라. 예. 그리고 지금 어떤 공개 회의석상에서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하정우 수석에게 청와대 남아서 하던 일 열심히 하세요. 뭐 예. 이런 분위기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 우리가 좀 갖다 쓰겠습니다. 라는 분위기처럼 비춰져서 예. 그게 뭐 복선이 깔린 거냐 아니냐 얘기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출마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야 대통령보다 당에 이 빨아당기는 힘이 더 센 거야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서 본인이 모양새가 본인이 입장 정리를 잘해야 된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신인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하. 그 어떻게 보세요? 그 출마 가능성 네. 당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는 출마 가능성은 저는 51%는 된다고 봐요. 51이면 100입니까 아닙니까? 100이죠. 뭐 정치권에서 51이면 예. 100이지. 예. 근데 이제 이게 참 천천히 들여다보면 함수 관계가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북갑에 한동훈이 이제 둥지를 틀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좀 이건 논의 얘기지만 제가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이라면 대구를 살리려면 주호영하고 한동훈 조합을 가지고 김부겸 총리를 막았어야 돼요. 아. 그래야 막을 수 있는 예, 그 예. 케이스인데 그게 이제 무산되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은 대구에 자리 못 잡으니까 부산밖에 없어요. 본인의 예. 상징적인 정치를 하려면. 이제 북갑에 자리를 했으면 그럼 한동훈과 누구를 붙여야 되냐.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당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땐 조국 대표를 거기에 출격을 시켜서 사실상 빅매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어.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정우 AI 수석이 나왔는데 하정우 수석은 체급은 낮아요. 신인이고 이름은 유명하지. 네, 하지만 태어났지.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키기엔 좀 아직은 어렵다. 아직은 어렵다. 예. 그렇지만 하정우 수석은 지금 뭐를 지금 말하자면 매니지먼트를 받고 있냐면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어요. 아. 강원도의 그 우상호 후보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보낸 사람. 대통령이 보낸 사람.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정우 수석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끌고 부산 북갑을 차지하려면 대통령이 보낸 사람 이미지를 공고해갖고 내려와야 돼요. 아. 안 그러면 쉽지 않아요. 예, 예. 저는 그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오. 이제 그래 보여요. 여기도 아마 사실은 되게 제가 한 여의도 언저리에 예. 20년 가까이 이제 있었는데 굵직굵직한 뭐 재보궐선거에 이제 빅맨들이 이렇게 출마하잖아요. 예. 사전에 다 사실은 서베이를 돌려봐요. 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예. 이제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도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예.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 보수 쪽에서 2명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구도에서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우세할 거라고 보여져요. 민주당이. 예, 하정우 수석이든 누군가.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의제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면서 아마 이제 양자 대결을 이제 막 또 조사를 뒤늦게 해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확실하게 우세를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판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예. 여기가 워낙 이제 사실은 매우 부산에서도 예. 보수적 정서가 강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권자가 연령이 좀 높다 이런 높고요.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낙동강 벨트의 이제 어떤 뭐 여건에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들 약간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만약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은 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산이고 할 텐데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부담스러웠겠죠. 왜냐하면 본인보다 주목을 많이 받고 또 그러면 보수층 진보 색깔이 워낙 강하니까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아마 일찌감치 그것들은 이제 아마 얘기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예. 추정해 볼 수는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조국 대표가 어디 이제 출마를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내일 발표한다는 거죠. 민주당에 대한 정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전격 출마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아하. 근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는 생각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상당히 크지만 아마 결정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부산 북구갑의 후보 공천을 절대로 한동훈 전 대표하고 단일화 안 할 후보를 내려고 할 거예요. 지금 계속 무소속 연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서병수 네. 전 의원, 전 네. 시장 같은 그래서 경우에는. 공천장 주면 뭐 막판에 여론조사 단일화가 됐던 이런 거에 응하지 않을 사람을 공천하려고 할 텐데 글쎄 모르겠어요. 박민식 전 의원이 여기서 뛰고 있는데 박민식 전 의원의 입장이 어떤지는 뭐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치는 사람은 아웃될 겁니다. 국힘 공천에서. 예. 절대로 안 줄 거예요. 그 공천 과정에서는 절대 단일 안 한다고 했다가 그렇죠. 나중에 단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한동훈 전 대표는 절대로 같이 이 같은 하나에 있어서는 안 된 사람. 그래서 미국을 지금 거기에서 구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박덕근 공관위원장과 뭐 어떤 모종의 이야기를 해서 여기는 어느 정도 사전에 좀 함합형되는 후보들을 좀 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재보궐이 된 지역은 그 해당 당협위원장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 권한을 내려놓아버리게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아예 당원 단계를 또 바꿔가지고. 그렇죠. 서병수 위원장이 괜히 막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우호적이니까 안 되겠다. 그 정도니까 벌써 이게 낌새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당원권 뭐 선거권을 박탈했지만 장해찬급의 한동훈과 맞설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람이 여기에 낼 수밖에 없다. 확실한 당권파를 내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이 못 먹어도 한동훈 당신은 못 준다. 이런 공천을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나 이쪽 윤어게인 쪽은 뭐 하정우 수석이든 그게 김두관 전 의원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오히려 나중에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하정우 수석 선거운동 해주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당선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야, 진짜 어마어마한 선거를 또 저희가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김용남 하남 가라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잘 어울려. 남자 돌림이잖아. 용남 하남. 저희가 이렇게 부산 얘기를 하는데 다 하나같이 지금 김용남 하남 설만 댓글에 용남 올라오고 하남 있어요. 가남. 어떻게 공식적 입장 하나 내시겠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주말에 놀러 갈게요. 네, 이제 PK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그런데 오늘 나온 세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 않다 이런 게 좀 결과적으로 보여요. 그 경남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44%, 박완수 현 지사가 40%인데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조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윤희용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경남이나 이제 뭐 울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현직 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박완수 지사, 김경수 지사 이제 앞서고 있는 것은 이제 김경수 후보가 앞서 있는 건 맞잖아요.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들이 있는데 격차가 좁고 보게 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30% 후반대 국민의힘 후보들이 있는 경우 중반이나 이럴 때 많아요. 근데 여기는 박완수 현 지사가 40%를 가져간 거니까 사실은 본인이 보수층들에 대한 이제 지지를 다른 데들은
보수층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는 보수층들이 지지 표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형성해 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격차가 좀 좁은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사실은 예전 같으면 김용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영남권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예. 그런 인물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빅맨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가 헛쳐서, 너무 주목을 받고 예. 또 부산도 부산도, 이제 그런 예, 상황이니까 전재수, 예. 사실 옛날만큼 중앙에서 이런 조명받는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예. 그것을 이제 어떻게 왜냐하면 중앙과 다 이제 연계되어 있으니까 극복해낼 것인가가 하나 이제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에서 쟁점은 예.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제 잘 관리했다, 행정을 잘 관리했다, 뭐 성과가 있다, 예. 이걸로 평가받으려고 할 텐데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큰 차원에서 이 지금 부울경 통합이라든가 뭐 이제 대구 경북 통합이라든가 이런 이제 통합 이슈를 가져가게 되면 광주와 전남처럼 뭐 예산 폭탄을 얻게 된다. 그러면 지역의 이제 현안들을 일거에 사실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역 발전이 굉장히 이제 탄탄해진다. 미래가 예.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실리적으로 사실은 그것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예.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아마 부울경 주자들 같은 경우는 공동 캠페인도 하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경남 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이제 기대감 갖게 하느냐 이것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저는 그것이 관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윤희영 대표님의 꿀팁이 진짜 많이 나오네요. 저희가 경남지사 선거를 2018년도에 했었어요. 아 18년에 예. 네, 그때가 이제 김경수 지사가 당선될 그랬죠. 때. 예. 제가 거기에- 되는 선거. 예. 그렇죠. 그때 한참 민주당이 되는 선거였고 그때는 여론조사 격차가 한 두 자릿수도 나고 그랬어요. 김태호 그 후보랑. 근데 이제 이 경남 지역이요 여론조사 추이가 격차가 커요. 아. 뭐 한 자리 막 6% 격차 있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20%도 날 때도 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남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박완수 후보라는 사람이 이 경남 창원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바닥 정치 그러니까 예.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지역에서 오래.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예. 어느 정도 그렇게 이렇게 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말하자면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 그래서 저는 경남의 여건상에서 김경수 지사가 그래도 지금 44% 정도 앞서는 거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격차는 사실상 이제 이 여러 가지 선거의 구도 상황이 좀 변하게 되면 예. 경남이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유권자의 지형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이게 네. 다른 데랑 같이 나오니까 다른 데들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뭐 30% 중반대 워낙에. 막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좁혀져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 서 소장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격차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차 범위가 있지만 다른 조사들 나온 것들도 보게 되면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이제 앞으로의 캠페인에 따라서 이제 예. 이 변동성, 추가적인 격차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북 보세요. 경북. 이 그 국민의힘이 난장판을 쳐도 아. 오준기 민주당 후보가 30%대예요. 예. 그리고 진짜 거기 않죠. 국민의힘 예. 후보가 50%대예요. 이게 경북 경남의 지형 자체가 대구광역시와 부산이 보여주는 그 어떤 밀집도는 좀 다른 추이를 예. 보이고 있어서 경남에서 김경훈 지사의 43%는 낮은 게 아니라 유의미한 출발이다라고 예. 평가하는 아, 거예요. 출발로 보면 네. 유의미하다. 네. 예. 아니, 선거야 사실은 영남을 당연히 특히 부울경을 민주당이 당연히 이긴다 그런 법은 없죠. 그렇죠. 예. 이번에 이길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 아, 그렇죠. 민주당. 원래는 예. 2018년 지방선거에 이겼던 거지 그 전에 언제 이겼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인데 지방선거는 이게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잖아요. 예. 광역단체장, 아, 기초단체장, 예. 광역의원, 기초의원 거기다가 비례까지 해갖고 6장 정도 찍잖아요. 광역 비례, 교육감 기초의료. 아, 교육감까지 7장이네. 그렇죠. 7장. 그건 정당은 아니긴 하지만. 뭐 예. 그것은 정당 표시는 없지만 7장의 투표용지가 거의 줄투표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1번 찍는 분들은 쭉 1번, 2번은 쭉 2번. 그 와중에 살짝 아주 적은 퍼센티지의 교차 투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은 1번, 기초단체장은 왔다 2번. 갔다. 예. 그게 아주 적은 숫자지만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경남 선거도 제가 보기엔 기초단체장 등 다른 공천이 중요할 거예요.
이게 교차 투표가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은 줄투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남의 광역단체장 김경수 후보는 훌륭해. 근데 내가 사는 동네의 기초단체장 후보는 민주당이 왜 이런 후보를 공천했어? 이러면 예. 이게 그냥 2번으로 줄투표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공천을 그래서 잘해야 된다. 기초단체장 이렇게 박빙 선거에서는 예. 기초단체장 공천도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엔 뭐 몇 퍼센트 안쪽에서 당락이 결정되니까. 그렇죠. 네. 야, 그러니까 아직 50일 남았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관전 포인트를 몇 개 짚어주셨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서울 세계일보 조사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가 52%, 오세훈 현 시장이 아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양자로 보면 37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윤희용 대표님이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지금 뭐 아마 먼저 이제 정원호 후보가 경선 막바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은 것은 아마도 이제 당원들이 하는 거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ARS 방식인데 민주당이 무당층은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그 방식 자체가. 예. 그러니까 사실 성향이 강한 분들이니까 마음을 사실은 정한 부분을 쉽게 흔들리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중도층들 분들이 이제 유동성이 강한 것이지. 예. 그래서 이제 영향을 안 받고 이제 후보가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1대1 붙여봤는데 52대 37. 여기 격차가 이제 상당히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5% 포인트니까 뭐 서울에서 이 정도면 사실 이제 매우 큰 거예요. 예. 서울이 뭐 상당히 이제 보수적 성향이 이제 강화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우위는 아마도 정원호 후보가 가져가는 가운데 예. 격차는 뭐 좀 좁혀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한 자릿수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고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인구 비율이 서울에서는 고령층 비율이 예. 높고 서울은 이제 초고령 사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20%를 넘어갔어요. 경기도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투표에 참여했을 때 투표 참여한 분들의 고령층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최근 선거들에서 서울에서 이제 보수적인 후보들이 선전을 했던 것은 이제 그런 흐름들 나타날 수 있고 이 부동산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이냐 중요한 부분인데 활성화가 되면 사실 이제 이 부분 남아있는 이제 진보적 성향층에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격차는 좁혀지는데 그것이 전면적으로 부동산 이슈에서 싸움터가 벌어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일정 부분 관리하게 되면서 예. 아니면 이제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이런 이슈들 가운데서 선거가 치러지느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서울 선거에도 굉장히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질 것인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강남 4구에서도 사실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48대 42거든요. 지금 서울을 돌아다니고 계시는 우리 예. 이게 서영 이제 소장님이 좀 이게 서울 민심을 알려주신다면 줄곧 정원호 후보가 그 강남 3구 쪽에서 오세훈 후보보다 앞서는 걸로 나와요. 줄곧. 줄곧. 그러니까 한 번도 그게 뒤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중도 확장성 플러스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가 말하자면 보수 영역까지 다 우리가 끌어안겠다라는 것에 가장 적합하게 그 특화된 후보. 예. 그게 이제 수치로 이제 증명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오세훈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고 37%를 평가해요. 지금 정당 지지를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은요. 예. 거의 일자를 그리고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37을 그리고 있으면 예. 저건 어느 정도 정당 지지율을 넘어서서 인물 경쟁을 버티는데 저게 최대치인 것 같아요. 저게 최대치다. 예. 그리고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경도 있었고 안에서도 있었지만 아주 예를 들어서 강남 그러니까 한강 이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공격적으로 그걸 극복하지 않고 부드럽고 유순하게 잘 이걸 극복해 가면서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쭉 이어가게 되면 저는 52대 37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저는 제로에 가깝다. 오. 그리고 되게 이제 정치적 색깔이 강한 이제
여의도에서 성장한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강남에서 저렇게 안 나와요. 아.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의 문제에서 배척하게 되는 흐름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정치색이 강한 거 아닌 거예요. 강한 게.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의 그런 경계심 이 부분이 상당히 적고 성동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강벨트의 가장 중심적인 곳으로서 굉장히 사실은 강남에서는 부동산 이슈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동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집값들이 올라간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려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강남에 계신 분들이 왜냐면 부동산을 제일 큰 렌즈로 이제 바라보는 것인데 이제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다만 이제 실제 이제 선거 결과에서도 이렇게 득표율이 높을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봐줘야죠. 왜냐하면 정말 이해관계 강한 분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중에서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것인데 그러면 자기 이제 이해관계 가장 강한 분들이 투표장에 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격차는 더 좁혀질 수는 있겠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원 후보가 안 된다. 앞서는 게 득표율까지 갈지 그러면 대단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 대단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강남 3구라고 하지만 그때 강남구하고 송파구에서는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됐어요. 네. 그때 유일하게 서초구에서만 국힘 쪽이 당선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도 그 비슷한 흐름이 될 것 같고 다만 원래는 서울은 유권자 지형상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형이어야 돼요. 근데 워낙 국힘이 형편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서울은 한 자릿수 득표 차이로 민주당이 당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근데 5에서 10% 그 사이 언저리쯤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크죠, 사실. 크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는 무조건 두 자릿수 차이로 이길 것 같아요. 아하. 야, 진짜 이번 선거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여러모로 드는데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끝으로 조국 대표 내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혹시 서영수 소장님 어디로 좀 나간다는 이야기 도는 게 있습니까? 아, 죄송해요. 목이 메이네. 목이 메일 정도에 지금. 얘기가 이렇게 목이 메요. 뭐가 있나?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머리가 복잡해진 게 이번에 꼭 들어와야겠거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험지 아닌 곳은 안 가겠다는 식으로 했지만 저는 당선 가능성이 될 곳을 점지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 평택이나 하남 김용남 의원님이라고 할까? 쪽으로 가서 빅매치를 우리 김용남 의원님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마 경기도권 쪽에 출마할 가능성이 경기도 가능성이 높다. 그래 보입니다. 예. 내일 어차피 발표할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정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보 없어요. 혁신당인데 어떻게 정보가 있어요. 내일 그거는 저희가 나온다고 하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 전문가 세 분을 모셨으니까 또 제작진이 이 16대 16개 광역지자체 단체장 안에서 몇 대 몇일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찍고 가시죠. 겸손하게 해요? 오만하게 해요? 원하시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겸손 모드와 오만 모드 중에 하나를 정한 서영두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만한 모드로 해서 15대 1. 15대 1. 그러면 경북 빼고는 다 민주당이 할 것이다. 와, 그러면 진짜 대단한 결과이긴 하죠.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5급 3특을 이룰 수 있다. 예, 그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15대 1 정도 예상하는데 뭐 15대 1을 먼저 하셨으니까 14대 2로 해야 되나? 그러면 2년 어디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16개 중에 어디 한 군데는 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경북 빼고 다른 데서 국힘이 이기면 이변인데 그게 이변까지 되는 거예요? 이변이지. 이 상황에서 국힘이 이기면 이변인데 이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4대 2 해야겠네 그러면. 그러면 진짜 찐 전문가 여의도에서 20년 계셨던 우리 윤희용 대표님. 당장은 뭐 사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쉽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두 분 말씀하신 그 흐름에서 이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제 이 여론조사 이제 지표 여론조사가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대중이 제일 바쁘고 사실은 그래서 관심이 사실은 적고. 그래서 뭔가 의견들이 확확 바뀌기가 힘들거든요. 이 구도 자체가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뭐 무소속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순히 이것을 15대 1이다 이렇게 네, 이제 당대당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전반적인 그룹에서 이제 좌우로 이제 뭐 진보와 보수 봤을 때는 그런 흐름들에서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몇 숫자를 대를 여쭤보시니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얘기 안 하네. 제가 이거를 숫자를 이제 얘기해. 분석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딱 고정해 놓게 되면 분석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자, 댓글창에 카페라테님이 소영주 소장님 종로구청장 응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달아주셨어요. 오늘 응원이 8시에 쇄도하시던데, 발표납니다. 네, 8시에 예. 모든 기운이 다 몰려가시길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13일 김은재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성철, 김한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